미국의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까지 만나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가 그것이 좀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본토를 공격했고 또 그러한 침공에 대해서 미국이 정찰 풍선을 격추하는 이런 일로 중지가 된 겁니다.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하는 일은 중국 시진핑,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이 양국에 다 이익이 되는 그런 일로 보입니다. 그런 면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3의 세력이 방해를 했고 그 방해 공작은 성공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중국과의 데탕트 이것을 변함없이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블링컨의 중국 방문을 다시 협의하겠다.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변동은 없다. 이런 것을 밝힌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데탕트를 한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과 친중 관계를 유지해도 된다. 이런 오판은 하면 안 될 일입니다. 단지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일이니까. 이번에 보면은 결국은 블링컨과 왕이가 만났다. 이것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원래 블링컨은 왕이를 만날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하는 그 점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링컨은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 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시진핑을 만나려고 했는데 중국 밖에서 왕이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원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2023년 2월 13일 중국 외교부에서 먼저 왕이가 독일 뮌헨의 안전부장 회의에 참석한다. 이것을 밝혔습니다. 2월 13일 이 말이 나오고 나서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왕이하고 이번 기회에 회담할 예정이 없다. 그리고 블링컨 장관은 이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원래 예정했던 대로 중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랬는데 같은 2월 13일 미국 행정부의 관리가 로이터 통신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블링컨과 왕이가 만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그 정보를 흘렸다고 할까 내보냈다고 할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 미국 국무부에서는 블링컨이 2월 17일부터 3일간 열리는 그 뮌헨 안전보장 회의에 참석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서로 오고 가는 그 과정을 어떤 힘싸움인지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봐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뮌헨에서 둘이
만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대땅트가 성사되는 것을 싫어하는 예의 그 제3의 세력, 지난번에 그 정찰 풍선을 날리고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던 그것과 관계된 제3세력이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그 제3세력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월 1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면서 역사상 이 한미 최대 규모의 그 연합 군사훈련을 한다. 이걸 비난하면서 군사 도발까지 하겠다. 이런 도발을 시사하는 담화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군사훈련이라고 2월에 예정돼 있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2022년 말부터 이것이 될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2023년 1월 11일에 국내 뉴스로 공식적으로 이걸 보도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보고하는 자리에서.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것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한참 전에 나왔던 거다.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2월 17일에 그걸 꺼내 들고 이제 군사 도발을 감행하겠다. 이런 식의 그 선언을 한 것은 좀 그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7일부터 이게 계속됩니다. 2월 17일부터 미넨 회의가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미넨 안전보장 회의에 참석하고, 사실 이 미넨 안전보장 회의가 겨냥하는 것은 당연히 1순위가 러시아입니다.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흘 동안 그 2월 17일부터 북한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17일에 외무성 대변인이 도발까지 하겠다. 이렇게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고, 2월 18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5형을 최대 사거리 체제로 고각으로 발사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미국 본토에 공격을 하는, 미국 본토에 떨어질 만한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에 북한 노동신문 거기에서 이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2월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 화력 전투 대기 지시, 새벽에, 그리고 그날 오전 8시에 하달된 당 중앙 군사위원장의 명령서, 여기에 따라서 전투 명령을 받은 그 부대가 2월 18일 오후에 이것을 고각 발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노동신문이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 그 의미,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놓았습니다. 이번 발사 훈련이 북한이 말하는 그 적대 세력들, 그 적대 세력들에게 치명적인 핵 반격 능력을 불가항력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핵 반경 능력이라고 하지만 유의할 것이 바로 2022년 하반기쯤에 푸틴은 핵으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먼저 공격을 당하면 반격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반격이라는 개념을 앞당겨서 보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쏘겠다. 선제 공격을 하는데 그 선제 공격은 반격의 의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김정은이도 했습니다. 핵으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핵 공격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되어 있고 우리 자유세계에서도 핵은 상대방의 핵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21세기 신냉전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핵을 사전 선제 공격 수단으로 이제 쓰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농담이 아니다. 진짜 핵 공격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그리고 2월 20일 김여정이 연이어 담화 발표를 합니다. 물론 김여정 개인이 아니고 북한의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에서 하는 발표인데 이제 그 내용도 그냥 쉽게 한 건 한 건으로 볼 것이 아니고 연이어서 다 있다. 이거를 살펴야 할 겁니다. 자, 그럼 한편 움직였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제3세력이 움직인 그 파리채는 북한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가 연결이 되니까. 한편 2월 18일에 중국하고 데탕트를 성사시켜서 중국이 지렛대 역할을 해주면 북한과도 데탕트의 분위기로 가려고 그걸 바라는 미국. 여기에 대해서는 일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미국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월 18일에 미국은 중국과는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시진핑과 대화하겠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중국과 경쟁을 원하는 것이지 충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과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얽혀 있는 것이 그 정찰 풍선, 그 정찰 기구, 바로 그 사건이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그걸로 꼬투리를 잡고 자기들도 잘못했다고 인정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그걸로 얽혀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월 18일 독일 뮌헨에서 뒤로는 왕이하고 만나기로 돼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일종의 선전포고 비슷한 것을 이렇게 내놓고 하니까 독일 뮌헨에서 박진 장관하고 그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하고 긴급 회담을 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을 끌어내서
북한의 지렛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이걸로 끝이 나다시피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미끼, 어떤 유인 요소, 이거를 망가뜨리는 것이 이번에는 제3세력이 쓴 도구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2월 19일 NHK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리가 블링컨 장관하고 왕이 이 두 사람이 2월 18일 밤 미넨에서 한 50분, 1시간 요 정도 회담을 했다. 그리고 블링컨 장관은 역시 미국은 중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새로운 냉전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왕 이가 독일 미넨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블링컨 장관과 비공식 접촉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원해서 만났다. 이걸 내보내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데 북한이 도발을 하고 러시아가 계속 확전을 그리고 또 다른 나라를 이렇게 향해서 계속 점령해 나가는 그런 목표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중국과의 대탕트도 상당히 애매해지고 있는 겁니다. 미넨 안전보장회의에서 2월 18일에 미국 부통령 해리스하고 왕이하고 각각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또 공격을 안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중국에 대고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일이 생기면 룰에 근거한 질서가 더욱 훼손될 것이다. 단지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국빈 초청, 국빈 방문도 있고 또 2월에 왕이가 러시아에 가서 또 회담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중국과 러시아마저 밀착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냉전은 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열전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힘의 대결 이렇게 될 테니까. 게다가 이번 미넨 회의가 누가 가장 떨부냐? 이게 러시아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 미넨 안전보장회의 그것을 하는 김에 이번에 5월에 일본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한 몇 달 동안 계속 무슨 외무장관 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미넨에서 G7 의장국으로서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기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참석을 했고 이번에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러시아 제재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한다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가장 불편한 입장은 러시아일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이번 회의 기회에 일어난 일들은 이렇고, 또 그 블링컨 장관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중국과 접촉하고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앞에 튀어나왔고, 또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만나는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가 먼저 이 데탕트에 뛰어든 것은 아니다. 저쪽이 요청해서 간 거다 하는 좀 변명성의 그 보도를 내보내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2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의 담화 발표, 이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여정이 2023년 들어서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우리에게 알려진 담화 발표를 한 걸 보면 1월에 한 번, 그리고 2월 19일, 2월 20일, 1월 말쯤에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1월 말에 김여정이 한 그 담화, 거기에는 북한은 러시아와 같이 한 참호에 들어가서 싸운다. 그러니까 북한의 적은 이제 러시아의 적과 북한의 적이 이제 같아졌다. 그걸 밝힌 겁니다. 북한이 내놓고 러시아와 같이 간다. 냉전이니까 이걸 밝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19일입니다. 그 담화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조선 반도 지역의 정세를 우려하고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당장 세계의 모든 나라는 유엔에서 미국 반대편에 서라,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들 말대로 하면 이 한국이, 조선반도는 다름 아닌 한국 침공인데, 한국 침공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을, 지금 당장 한국을 공격하는 이걸 막으려면 너희들 다 무기 내려놓고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인질극을 하는 현장에서 많이 보던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래, 처음에 한 이야기가 한국이 점령당하는 것을 안 보려면 유엔에서 미국 반대편에 서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게 대화 전술로 북한의 한국 점령을 늦추려고 하지 말고 주한미군 철수해서 머지않아 이제 침공을 당할 미국 본토 방위에나 힘써라. 자기 주제를 알아라. 이런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미국 편에 서 있는 세계 각국은 적이다. 간단히 생각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적은 모두 북한의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적을 공격하겠다. 그게 이번 그 담화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 공격 대상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자, 또 북한을 제재하자 하는 그런 쪽이 될 것이다. 전 세계 누구나 공격 대상이 된다고 밝힌 겁니다. 이 세계를 향해서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게 과연 북한이었나? 북한 혼자라면 저러지 않겠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이 정도 레벨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재 완화를 해달라든지 지금까지 주장하고 조금 다른 게 대화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결국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중국과 대탕트를 하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종의 그 세력은 중국과 미국의 대탕트를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대화라니, 대탕트라니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제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이제 세계대전이 나면 이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유엔을 만들고 그리고 세계대전만큼은 피하자. 이렇게 했던 것인데 사실 그 둠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계가 멸망하는 그 시간을 김정은이 하고 연결지어서 그 시간을 측정하고 있었기도 한데 이게 진짠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3차 대전에 불을 붙이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닌가 싶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왕위에 대해서도 시진핑과 같은 노선이고 둘이 한마음 한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왕위가 됐든 누가 됐든 지금 왕위 측 이거는 시진핑과 똑같지 않은 측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왕위 측이 시진핑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또 왕위 측이 러시아 푸틴 쪽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만약에 지금 이야기한 그런 전제가 성립이 된다면 시진핑은 우선 국내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게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을 할 수도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김정은을 버리고 미국과 대탕트를 성사시키는 것이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는 길이겠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아랍과 아프리카 일부를 손에 넣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시진핑이 나머지 아프리카와 또 구소련 지역을 지금 직접 장악하겠다고 하는 푸틴과 손을 잡고 거기에 북한 김정은이 같이 결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열전으로 가고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은 터지고 만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하고는 싸울 생각이 없다. 중국하고는이라는 는을 반드시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피할 수 없는 전쟁은 러시아와 북한하고의 전쟁인데 북한을 그동안 중국에 붙여서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했던 거고 이제는 그게 끝났다. 북한이 그런 존재인데다가 한국까지 이 박쥐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돌리고 또 미국이 벅차니까 북한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가다가 이제 보니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방향을 되돌릴 수 없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자들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전략자산을 대량 이렇게 여기에 투여를 하고 한국하고의 관계를 다시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하고는 대탕 들어가겠다. 북한하고 어떻게 잘해봐서 이런 게 아니고 실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정말 그 생쥐 같은 북한 김정은이 북한 때문에 중국이 지렛대를 쓸 수 있는 중국이 거꾸로 지렛대의 힘으로 큰 돌이 들려버리는 그래서 러시아의 뒷배를 봐주고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건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1950년이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중국 시진핑이 생각하는 그 혈족, 사촌이라든지, 맨 위로 올라가면은 결국은 조상이 같다든지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알듯이 지금까지 반복되는 북한이 걸어온 그 노선 또 어떤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기준 이걸 볼 때 북한의 배후는 일단 러시아입니다. 물론 북한은 김일성 때 그들의 할아버지 나라는 구소련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겁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폼페이오가 김정은이가 중국을 경계했다 했던 말은 이게 단지 미국의 인지전 수법 그것만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내용 그대로 사실일 수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나중에는 결국 중국과 결판을 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대륙 위쪽을 차지하고 유럽까지 이렇게 걸쳐 있지만 그들은 백인이고 중국은 황인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일이냐 이걸 다툰다고 하면 러시아는 반드시 중국과 결판을 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 동양에서 일본이 미국과 같은 제2의 미국이고 일본은 백인에 가깝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이 동아시아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가깝고 그들은 러시아 백인과 가깝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을 침공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세계를 북한이 저렇게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덤벼들 만한 그런 깜냥이냐? 북한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은 북한은 지금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가? 북한이 최전선에 서겠다고 한 그 공격 부대, 그 적들은 바로 러시아와 그 추종 세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괴뢰로서 행한 도발은 당연히 중국에게도 가해질 수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중국의 왕이 또는 중국 내에 있는 반 시진핑 세력이 이미 러시아에 넘어갔는가 아닌가. 또 거기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세계 제3차 대전은 바로 이렇게 너무나 허무하게
어이없게 김정은이 따위에 의해서 불이 붙는가? 아니면 이 제3세력, 러시아와 그 추종 세력은 제3차 세계대전 불붙이기에 실패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단 북한을 막아내고 북한을 꺾을 힘을 신속하게 갖춰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